트럼프 대통령이 다수의 무역 상대국들과 개별 협상 대신 일방적으로 새로운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년 전 추방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 체류자에게 182만여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주요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과속 카메라 설치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켓 진열대에 표시된 할인 가격과 실제 영수증 가격이 달라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소비자단체 컨슈머 리포트가 밝혔습니다. 호남권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집중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충청과 세종, 대전 등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의 무역 상대국들과 개별 협상 대신 일방적으로 새로운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국의 빠른 관세 협상을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 3주 안에 새 관세율을 책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150개국이 동시에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는 7월 초까지 일일이 협상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So at a certain point over the next 2 to 3 weeks, I think Scott and Howard will be sending letters out essentially telling people it would be very fair. 다만 구체적으로 몇 개국이 관세율 통보를 받게 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협상 중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도 협상 전략을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협상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새 관세율을 정할 수 있다며 빠른 협상을 압박했습니다. We're going to set the tariff. We'll be setting the number. 미국 내 관세 충격은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5월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는 50.8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한편 중동 순방을 끝낸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협력을 고리로 4,4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방위비 분담 이슈가 있는 한국에도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입국이 거부되고 강제 출국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관 단속국은 한층 강화된 입국 심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방문객들이 불법 체류나 취업 목적 등으로 의심받으며 2차 심사대로 넘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50대 한국 여성 A씨는 LA 국제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예정 체류 기간과 방문 목적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A씨는 2달간 친구 집에 머물며 주로 쇼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심사관은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그녀를 2차 심사대로 넘겼습니다. 이후 휴대폰까지 수색당한 A씨는 결국 다음 날 항공편으로 강제 출국 조치를 당했습니다. 텍사스로 향하던 또 다른 40대 여성 B씨는 LA 국제공항을 경유하려다 입국을 거절당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B씨는 8년 전 미국에서 체류 기간을 초과한 기록이 있었고 이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같은 입국 거부 사례는 대부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체류 계획이나 방문 목적이 명확히 소명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무비자를 통한 미국 방문 시 왕복 항공권 확보는 물론 방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체류지 정보, 지인의 신원 등을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메시지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입국 전 이를 정리해 오해 소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톡,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을 통해 불법 취업 의사나 장기 체류 계획이 의심될 경우 이를 근거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방문객들은 여행 일정표나 호텔 예약 확인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메시지 내용으로 오해를 사 강제 출국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20년 전 추방 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 체류자에게 182만여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41살 여성에게 총 182만 1,350달러의 벌금 통지서를 보냈다고 C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은 시민권을 가진 세 아이를 둔 엄마로 2005년 4월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미국에 계속 체류했습니다. 아이스는 1952년 이민국적법이 정한 행정제재의 벌금 허용 최대치를 적용해 이 기간 매일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2005년 법원 심리에 나타나지 않아 추방 명령을 받은 이 여성은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범죄 이력이 없어 지난해 사건을 재심리해 추방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당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로 아이스는 추방 명령 해제를 위해 사건을 재개할 재량권을 갖고 있었지만 올 3월이 되자 아이스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기소 재량권에 대한 지침을 받지 않았다면서 여성의 사건을 재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여성의 변호인은 아이스로부터 100만 달러 규모의 벌금은 처음이라며 아이스는 개인에게 엄청난 액수의 벌금 통지서를 보내 불안에 떨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CBS에 따르면 이 여성은 벌금 통보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추방 명령 후 출국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주요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과속 카메라 설치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블루버드와 로스앤젤레스 스트릿 교차로 인근 지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달려오던 한 대의 차량이 그대로 치고 달아났습니다. 뺑소니 차량은 상가 밀집 지역의 규정 속도인 시속 25마일을 10마일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 여성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2023년 기준 LA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336명,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79명이 보행자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LA 교통국 집계에 따르면 교통 사망사고 5건 중 1건이 과속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치명상을 그래프로 그리면 시속 40마일에서 보행자가 사망할 가능성은 50%, 시속 50마일에서는 무려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속 차량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대두된 건 지난 2023년 주의회에서 속도안전 시스템 법안 AB 645가 발의되면서부터입니다. 법안은 이후 상하원을 통과해 같은 해 10월 주지사 서명까지 거쳐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이후에도 예산 문제와 더불어 각종 구체적인 시행 방안 마련과 승인까지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된 끝에 올해 2월 샌프란시스코시에서 33대의 과속 카메라가 설치되며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Today, as we turn on these cameras, we are sending a clear message. Speeding is dangerous, it is against the law, and it will not be tolerated. 과속 단속 카메라는 이미 다른 지역 도시들의 사례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사고나 중상은 19%가 감소했고 시속 10마일 이상 과속도 62%가 줄었습니다. 뉴욕의 경우 카메라 설치 이후 학교 보호지역 내 과속이 6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LA와 오클랜드, 글렌데일과 롱비치 등 주내 주요 대도시로 확대 설치됩니다.
LA시의 경우 학교와 상가 밀집 지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모두 125대의 카메라가 올해 안에 설치를 마칠 예정입니다. 카메라를 통해 과속이 적발될 경우 벌금은 과속 구간에 따라 $50에서 시작해 최대 $500에 달합니다. 각 지역 교통국은 카메라 설치 이후 최대 60일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벌금 없이 위반 운전자에게 경고문을 발송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지역에서 연쇄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쯤 세자리 이스트 차베스 애비뉴에 위치한 엘가요 베이커리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2명으로 베이커리에 침입해 현금 출납기에서 현금을 훔쳐 SUV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2명의 용의자는 권총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시간 후인 3시쯤 보일 하이츠 지역 위티어 블로바드에 위치한 윙스탑 매장에서도 절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어제 새벽 1시 15분쯤 피코 리베라 지역 아마노 또르띠에리아에서도 비슷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4명이 철제문을 부수고 유리를 깬 후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흰색 밴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해당 사건 용의자들이 동일 범인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으로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마켓에서 장을 볼 때 할인 태그가 붙어진 제품에 아무래도 눈길이 더 가게 되죠. 그런데 진열대에 표시된 할인 가격과 실제 영수증 가격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이번 달까지 미 전역 최대 식료품 체인 크로거와 계열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 절반 이상의 매장에서 과다 청구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150개 이상의 품목이 진열대에선 할인 제품으로 광고되고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계산할 때는 정가로 결제된 것입니다. 품목 종류로는 감기약, 커피, 육류, 해산물 등 다양합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이 같은 오류가 유효기간이 지난 할인 가격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세일 기간이 10일 이상 지난 제품부터 수개월 지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과다 청구 금액은 $1 70센트였습니다. 소비자단체는 대부분 소비자들이 이 같은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추가 비용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계산 후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고 제품을 고를 때 할인 태그 만료일 확인을 권고했습니다. 소매업체 월마트가 관세 여파로 이르면 이달 말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존 데이비드 레인이 월마트 최고 재무 책임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가 여전히 높아 소비자들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월마트의 가격 인상을 보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인이 CFO는 가격을 가능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가격 인상 압박을 흡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가격을 인상할 경우 다른 소매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북에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에서 시작된 동학 농민운동 정신을 강조한 이재명 후보. 모두가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학혁명이 당시로서는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죠. 그 정신이 결국은 5.18 민주화 운동으로 그리고 다시 빛의 혁명으로 5.18 민주화 운동 첫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 추모비도 참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짜 보수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상했던 공수부대 지휘관 정호영을 영입을 했대요. 그래서 욕을 막 하니까 취소했다는데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도 유세장을 찾았습니다.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또 참된 진보주의자입니다. 합리적 보수의 정신을 우리 민주당 안에서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이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유인책을 제시하고 지방 거점 대학을 육성하는 한편 문화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K컬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몰빵 정책을 이제는 철회할 때가 됐습니다. 세금을 왕창 깎아주자. 지방에서 하면 규제도 확 풀어주자. 교제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여성 정책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 등 호남에서 전통 지지층 다지기에 주력합니다. 압도적 지지로 대선 승리에 기틀을 다지겠다는 전략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어제 경기 남부에 이어 충청, 세종, 대전을 방문해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도 표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충청을 찾은 김문수 후보. 천안 유권자들의 큰 절을 올리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교통망을 확충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며 지역 맞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송, 천안, 그리고 청주 이렇게 전부 연결해서 대전으로 연결하는 고속철도 시대를 행정수도 이전도 약속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이거 좀 땡겨가지고 더 빨리 하자. 32년이 아니고 29년 하자. 앞서 경기도 판교와 수원, 동탄도 차례로 돌았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를 내세우며 선거 최대 격전지 수도권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김 후보가 도입한 GTX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에 6개 순환 고속도로망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부 구간은 도심 인근을 고가도로로 통과해서 소음, 경관 훼손 등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을 정조준하며 이재명 후보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자신은 도지사 시절 광교 신도시와 GTX 등 대형 사업을 진행했지만 수사를 받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0배 이상의 광교 신도시를 만들었지만 단 한 사람도 구속된 공무원 없지요. 수도권과 충청에서 중도층 공략에 공을 들인 김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오늘 보수의 험지 호남에서 첫 유세에 나섭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며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가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재외국민 유권자들에게 투표소 운영 기간과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외투표는 세계 각국에 설치된 재외투표소 어디서든 참여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시 지정된 공간이 아니어도 기간 내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대한민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 성명, 생년월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재외선거인의 경우 비자, 영주권 등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하고 이 서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모바일 신분증 화면 캡처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LA 총영사관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 지역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강한 해양성 기류의 영향으로 남가주 주말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이슬비나 가벼운 비도 예상됐습니다. 강수량은 0.1인치 미만으로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 주부터 고기압이 다시 자리 잡으며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특히 다음 주 중반에는 예년보다 약 10도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울증과 치매를 주제로 한 힐링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한인 커뮤니티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활동해온 유스타 파운데이션 주최로 열립니다. 1부 치매 예방 세미나, 2부 우울증 세미나로 구성됐으며 신경내과 전문의 장원철 박사가 치매 예방과 생활 습관에 대한 강연을, 성소영 임상심리학 박사가 우울증 감별법과 예방 생활 습관, 치료법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토요일인 내일은 LA, 일요일에는 포모나에서 열리며 참석자들에게는 한국 왕복 비행기표를 비롯해 다양한 경품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행사장에는 LA 카운티 정신건강국과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등에서 나와 한인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 상담과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년 만에 메모리얼 데이 연휴 여행객이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은 4,5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기록된 최대치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국 자동차 협회의 메모리얼 데이 여행 예약 내용 분석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올랜도가 이번 연휴 국내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을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해외 지역에서는 이탈리아 로마가 선정됐는데 최근 시카고 출신 새 교황 레오 14세의 선출을 기념하려는 가톨릭 신자들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이번 연휴 전체 여행객의 87%가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고 연휴가 끝나는 26일 곳곳에서 교통 정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오르고 3일이나 엇갈리는 이번 주도 폭등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3대 지수 나란히 최근 6주간 5주를 상승한 주로 기록한 건데요. 정확히 지난 4월 7일 저점을 찍고 난 후 가동시킨 D자 모형의 회복세가 완성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오른 다우존스는 5주간 16% 상승했습니다. 반면 내스닥과 S&P 500은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차이나는 각각 30%와 23%를 폭등하는 경이로운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S&P 500을 제외한 다우존스와 내스닥은 여전히 연초 대비 각각 0.2%와 0.5% 하락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데요. 나홀로 연초 대비 1.3% 상승으로 돌아선 S&P 500이 결국 D자 모양의 회복세를 가장 먼저 성공시키고 2월 19일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가능성 또한 여전히 높음을 암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입니다. 어느덧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쌀쌀한 날씨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